동거인님, 네, 안녕하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야, 오늘, 갑자기 금요일 날 오후에 이런 예, 게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오후 2시에 윤석열 음, 구속 취소죠, 일단. 법원에서 처리하기를. 네, 그렇죠. 이제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이고, 음, 아직까지는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검찰의 항고를 보고 그게 없으면 일주일 이내에 석방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원래 같았으면 이제 검찰들이, 그러니까 네, 자동 반사격으로 항고를 해왔잖아요, 보통은.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재판 결과 법원에서 이렇게 했어. 나 바로 항고. 이재명, 이거, 무죄? 바로 항고 이랬잖아요, 지금까지는. 그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의 예. 아주 당연한 모습?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항고 결정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런가로 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가 판결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음, 보통 뭐 시간 단위로 쪼갠 건 그렇다 하더라도 예, 약간 대놓고 공수처와 인제 검찰이 그 영장을 좀 상이하고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토스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음, 이거는 판례가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사실은 한 방 먹었다. 음. 음, 물론 이걸로 공처가 바로 폐지가 된다거나 네, 이제 탄핵의 뭐 가능성까지 굉장히 위험해졌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만, 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른 의미로 위험한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수사에 대한 제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의 닉네임처럼. 네, 그리고 분명히 분산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의 제동이 제대로 걸려 버렸다. 음. 음. 그 그러니까 악용될 찬물을, 우려가 있는 거죠. 앞으로 다른 내란 수사의 다른 부분도 밝혀져야 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암초를 만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사유가 두 가지잖아요. 네. 한 가지가 이제 날짜를 뭐 시간대로 해가지고 그 시간대가 네. 좀 불합리했다. 하나랑 네네네. 이제 그 수사를 했던 체포를 했던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왜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했냐 이거를 이제 딴지 건 거거든요. 수사권이 없다라기보다 그 음. 부분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쪼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피해 갔죠. 근데 이 부분이 아.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음.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 물론 다시 윤석열을 항고해서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러니까 음. 공수처의 모든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판례 자체가. 네. 근데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군이나 경찰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공수처나 어떤 수사기관과 협의를 했을 때, 네. 이제 공수처가 쪼끔이라도 공수처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례를 따져 보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내란 수사권은 없는데 수사권에 대한 영장을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발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없다라기보다 예.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없다라는 표현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 법원의 판단을 해석을 해 드리자면, 예. 국가 특수 공무원, 그러니까 5급 이상의 특수 공무원에 대한 여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명백히 가져올 수 있는데, 음. 지금 이 그러니까 검찰과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 명확하게 공수처가 가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판례가 없다예요. 권한이 없다가 아니라, 아. 이 공수처가 권한을 행사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예예. 어디까지 행사가 되었는지 여태까지 판례가 없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어디까지 인정을 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해석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그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공수처가 그 고의 특히 이제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판례가 네.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제 고위 공직자 수사처니까 네. 이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그쵸. 그 어떤 뇌물 혐의나 여러 가지
특수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따로 없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정해진 게 네. 따로 없으니까, 이거 뭐, 일단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예, 공수처가 예전에 경무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음, 다른 수사기관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뭐 수사영장을 반려하는 부분 있잖아요. 경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네네네. 가져올 수 있다고 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사실 이런 거죠.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를 제대로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논점이 됐잖아요. 그 서류가 공식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뭐 자료를 폐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계엄에 관련된. 네네. 그 부분은 또 공수처가 명백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공수처 영향이 있었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권한이 밟는 거구나. 없었다라기보다 이 법, 그러니까 이 판결이 굉장히 위험하고 좀 저는 어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판결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국무회의나 어떤 국가 기밀에 대한 서류 폐기나 어떤 수사에 대한 방해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권한이 있는데 음, 그거를 직접적으로 수사해 본 판례가 없고 이 음, 공수처가 과연 어디까지 검찰과 협의했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음, 이제 이거를 조금 그 석방을 통해서 우선 네. 석방을 통하고 재청구하는 부분을 통해서 다시 보겠다 이런 식의 태도거든요. 지금 현재를 보면. 근데 이 아,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쵸.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사실은. 음, 일단 이게 좀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과정들이. 네, 그쵸.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쵸. 내일 또 토요일 집회가 엄청 열기가 뜨거울 것 같은데, 네. 일단 검찰 내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이거는 사실 검찰이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보고요. 뭐 물론 믿진 않지만. 음,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처의 권한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가 됐는지 불명확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재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의 태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검찰과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는 오늘도 즉시 항고할지 지켜보겠다 우린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음, 부분에서는 사실 검찰이 제대로 항고하지 않는다면 계엄에 가담하는 것이고 음, 내란에 가담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협력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런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남겨두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은 사실 검찰이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검찰을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도 그 본인들끼리 이제 좀 대립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 그러니까 저는 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점이냐면 네, 그러니까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는데 공수처가 그걸 수사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공수처와 검찰의 파워 게임이라 하더라도 음, 이제 사실 윤석열의 구속 문제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음, 그 부분에서도 허점을 드러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거는 사실 뭔가 공수처를 흔드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내란을 일으킨 다른 극우 유튜버나 극우 세력들에게 대해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방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검찰에 대해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방관하면 음. 검찰이 진짜 해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항고 포기를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항고 안 해버린다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네, 진짜 검찰 해체가 됩니다. 진짜로 검찰이 해체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할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음, 사실 지금의 검찰의 행태가 매우 미심쩍은 것도 맞고 여태까지 잘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음. 아, 저 지금 너무 위험한 것 같은 게, 일단 네. 법원 결정에서 검찰의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이제 그렇죠. 네. 네. 항고를 한다 해도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헌재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윤석열 탄핵 재판이 이제 뭐 다음 주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또 재동거인님은 3월 25일 최소한 네. 이재명 2심 재판,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전에 그 네.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다다음 주 안 돼. 다다음 주는 너무 늦고 그 항고 결정이 나오는 윤석열이 아직 석방이 안 되는 7일 이내에 윤석열 탄핵 재판이 나와야 우리 음. 시민들이 좀 이제 안심할 텐데. 근데 네네네. 그 전까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음, 보통적으로 헌재는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서 음, 2주 이내 혹은 2주 이내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이제 3주 이내에 보통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25일 날 끝났고 오늘 7일이니까 열흘 만에 평일을 연 거죠. 그러니까 요점을 최종적으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법 헌재 안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심 전에 저는 아직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오늘 평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음, 사실 크게 그러니까 탄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슈긴 해요. 탄핵과 거리가 있는 이슈이긴 한데 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네, 요번에 공수처와 경찰이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의 부패적인 방식의 수사를 좀 벗어나서 네, 계엄이란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내란이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수사권에 대한 조정과 수사권에 대한 개혁이 완벽하게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내란에 대해서 음, 확실히 박근혜 탄핵 때보다 진일보하게 이제 뿌리를 뽑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네, 이게 좀 사실 많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고 사실 네. 탄핵까지 그렇게 공포를 하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거든요. 공포를 떠나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인 게, 네네. 우리가 이제 재판이 언제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잖아요. 이제 네네네. 빠르면 이제 2주 안 3주면은, 네. 빠르면은 다음 주고, 좀 네. 적당한 다다음 주고, 한 21일 그쯤이겠죠? 네. 3월 말에도, 다다음 주. 뭐, 맘먹으면 3월 말에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쵸?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재판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더 불리한 게 아닌가. 근데 뭐 저는 이제 일단은 평일까지는 오늘 마무리가 되고 평일을 오늘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탄핵까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탄핵이 뭐 엎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음, 다만 이제 우리가 탄핵을 시키는 거와 별개로 내란 세력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 음, 부분에서 굉장히 흐트러진 거는 맞아요, 현재.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사실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려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려인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최종 후보 되셨을 때 음, 바로 취임을 하면 내란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단계까지 기초적인 수사는 다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요번에 뭐 서부지법 파동? 폭동? 그런 것까지 다 네, 포함을 해서 한 달, 두 달, 한 달 반, 두 달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내란을 수습하는 데서 그러니까 진압이란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표현을 쓸게요. 네. 뿌리 뽑는다는 거에 좀 시간이 2달, 3달 더 끌리게 되면 음. 사실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가 없는 정부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서 다른 중요한 정책들의 포인트들을 다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음음. 그런 점이 우려된다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내란이나 이런 거를 뿌리 뽑는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 이 딜레이가 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뿌리 뽑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뿔을 뽑아야 그러니까 되고 청산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저는 없다. 이 내란의 모든 과정에 음. 수사기관과 언론의 부패와 모든 부분이 다 터져 나와서 이 상황이 터졌다라고 봅니다. 물론 빠르게 진압된 건 사실이지만 아. 근데 이거를 어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 개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수사에 대한 기본 틀들이 이제 흐트러지는 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열심히 했는데 뿔이 안 뽑힐 가능성도 있고 이 딜레이 되면서 정말 필요한 다른 개혁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부동산 PF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뭐 기본 그 소득 시리즈 뭐 지역 화폐 이런 거를 안착화시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뭐 수정되거나 딜레이 될 수 있다. 일단 음. 잠시만요.